한국을 하찮게 여겼던 한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그녀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첨단 기술부터 따뜻한 배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까지.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상상조차 못했던 반전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도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한국은 정말 별거 아닌 나라야. 기술도 다 중국 거 따라하고 문화도 우리 걸 흉내낸 게 전부잖아. 리에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상하이의 유서 깊은 학교에서 중국 중심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받은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주변부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종종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대부분 비웃음 섞인 평가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우리 고전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바꾼 거지. 삼성, 중국 시장 없으면 절대 못 버티는 회사야. 그 말들은 예나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틀어쥐었고 그녀는 한국에 대해 스스로 알아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미국 뉴욕의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는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뉴욕에서도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 자신의 생각이 변할 일은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미국 생활은 예상보다 빠르게 예나의 편견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거리를 걷는 동안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광고판에 삼성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연결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과 TV,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강조된 광고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런 광고는 어디서나 하는 거잖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뉴욕의 풍경에서 한국 브랜드의 흔적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료품점에서는 비비고 만두가 냉동식품 코너를 장악하고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가본 한 식당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BTS와 같은 K-팝 스타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열광적이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한국에 열광하는 거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예나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여전히 이런 분위기가 과장된 마케팅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뉴욕 대학교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특히 한 수업에서 진행된 글로벌 기업 분석 토론은 예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업 초반에 학생들에게 글로벌 혁신 기업들을 조사해 발표하라고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기업들을 자유롭게 선택했고 놀랍게도 삼성, LG, 현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예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한국을 띄우지?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녀는 애플을 분석하기로 하고 조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준비를 위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로 평가받고 있었고 LG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대는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나는 처음엔 그 자료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과장된 거겠지. 한국이 이렇게 잘할 리가 없어. 하지만 그녀가 조사한 데이터는 명확했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다소 왜곡된 정보였을지도 몰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신은 약해졌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만큼의 믿음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스마트폰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나는 팀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던 중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녀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모두 담고 있었고 이를 복구하지 못하면 발표는 물론 학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예나는 급히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한국계 친구 에밀리가 삼성 서비스 센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삼성, 미국에서도 서비스 센터가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예나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가봐야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복구는 불과 30분 만에 완료되었고 모든 자료가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예나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서비스가 이 정도 수준이라니 더 충격적인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내 다른 기업들이라면 몇백 달러는 청구했을 서비스가 삼성을 통해서는 최소한의 비용만 들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그날 이후 예나는 자신의 한국에 대한 기존 인식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이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 이후 리엔화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관련된 의문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자라며 들어왔던 한국은 중국의 아류다라는 확신은 뉴욕이라는 환경에서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뉴욕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브랜드의 존재감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한국 문화와 기술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였던 건가? 내가 그동안 알던 한국은 틀렸던 걸까?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뒤집을 만큼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예나는 학교에서 진행된 한 강의를 통해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업 주제는 글로벌 혁신 기업이었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각자 혁신적인 기업 하나를 골라 발표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나는 당연히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들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난 뒤 조별 회의를 진행하며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팀원 중 2명이 삼성을 선택하자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팀원도 동의하며 삼성의 혁신 사례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언급했습니다. 삼성이요? 왜요? 애플이나 테슬라가 더 나은 선택 아닌가요? 예나의 질문에 팀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반도체 시장에서는 독보적이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한국 기업이지만 글로벌 영향력은 미국 회사 못지않아요. 그 말을 들은 예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반도체, 삼성. 그녀가 알고 있던 한국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복제하거나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였는데 이들이 말하는 삼성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LG는 어때요? LG도 한국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대단한가요? 이번에는 또 다른 팀원이 대답했습니다. LG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예요. 테슬라나 GM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LG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에서 LG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대답에 예나는 더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팀원들의 설명을 반박할 수 없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성과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예나는 점점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를 훌쩍 넘었고 LG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대는 단순히 자동차 제조에 머무르지 않고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을 통해 미래 이동수단의 방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과장된 데이터일 거야. 예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부정할 수 없는 숫자와 성과들이 그녀의 생각을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이 편향된 시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나는 뉴욕에서 열리는 한 국제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예나는 대학 과제의 일환으로 이 행사를 찾았습니다. 그날 컨퍼런스의 메인 발표자는 현대자동차의 수석 엔지니어였으며 발표 주제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미래였습니다. 예나는 발표 내용을 들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단순히 전기차를 넘어 수소차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발표자는 한국이 수소차 기술 개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이동수단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소차. 이건 분명 미국이나 유럽이 먼저 선도하고 있을 텐데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가 끝난 뒤 참석자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극도로 가난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기술과 문화를 이끄는 강국이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현대의 수석 엔지니어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끊임없는 도전과 협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혁신을 통해 한계를 넘어서 왔습니다. 그 말은 예나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보던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예나는 발표자를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독창적이고 대단한 나라인가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이 항상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발표자는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대단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실패하며 성장해왔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단순히 모방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운 것을 한국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 대답은 예나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한국을 단순히 중국 문화의 아류로만 보았던 자신의 관점이 얼마나 좁은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예나는 뉴욕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구경이나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간 행사였지만 축제에서 경험한 한국의 문화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통 음악과 춤, 한식을 포함한 다양한 전시물들은 그녀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축제에서 만난 한 노년의 한국인과 나눈 대화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한국전쟁 이후에 어려웠던 시기와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섰던 한국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 많은 나라들과 그 안에서 협력해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도움을 발판 삼아 스스로의 길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나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몰랐던 게 아닐까? 그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국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데에는 또 다른 결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을까? 이건 단순히 유행이나 마케팅의 결과가 아닐 텐데. 그녀는 축제에서 만난 한 노년의 한국인과 대화를 나누며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인은 한국전쟁 이후에 어려웠던 시기와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선 한국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 많은 나라들과 함께 협력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도움을 발판 삼아 스스로의 길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의심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나는 이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 한국에 대한 흥미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리에나는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정말 그렇게 완벽한 나라일까? 내가 본 건 단지 일부일지도 몰라. 분명히 실망스러운 면도 있을 거야. 그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과거의 편견 사이에서 갈등하며 스스로 더 많은 답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대학의 글로벌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나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잔잔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 내부에서 제공되는 자동화된 서비스,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은 그녀에게 첨단 기술이 일상 속에 스며든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항이 이 정도라니. 이런 건 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인데.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좋을 수는 있어도 다른 면을 보면 분명히 실망스러운 점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음을 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프로그램 첫날, 그녀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세련된 대중교통 시스템, 거리 곳곳에서 만난 깨끗한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친절한 태도는 예나에게 또 한 번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대중교통은 그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시간도 정확하다니.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의 편리함, 실시간으로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모든 역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는 예나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아마 사람들이 불친절하거나 이기적일 거야. 완벽할 리가 없지. 그녀가 진정한 변화를 느끼게 된 사건은 세 번째 날에 벌어졌습니다. 프로그램 일정으로 함께 온 학생들과 전통 한식을 체험하기 위해 한 식당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예나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을 따라한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든 방식에서 조금 변형한 거겠지. 별로 특별할 건 없을 거야. 하지만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은 각각 고유의 맛과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음식을 함께 나누며 먹는 문화는 그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 예너가 갑자기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지만 그녀는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이전에 치과 치료를 받은 부위에서 치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을 씹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지? 이건 정말 창피한데.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있던 한국인 가이드가 그녀의 상황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치과에 바로 가보는 게 어때요? 근처에 좋은 병원이 많으니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예나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이드의 도움으로 근처의 한 치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치과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진료 절차 또한 매우 신속했습니다. 이게 정말 치과야? 너무 깔끔하고 편리한데. 진료를 마친 뒤 예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단순히 품질이 뛰어난 것을 넘어 치료 비용마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진료비를 보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가격이 맞아? 상하이에서라면 이런 서비스에 2배는 더 냈을 텐데. 치과 직원들은 그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치료 후 간단한 설명까지 꼼꼼히 해주었습니다. 예나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려와 시스템의 완성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어.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선입견에 대해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리에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네온사인,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은 그녀에게 한국에서 보낸 며칠간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나만의 좁은 시각으로 판단했던 걸 후회하지 않을 수 없어. 이제는 더 열려있는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봐야겠어. 처음 한국에 오기 전 그녀는 한국이 그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함, 그리고 문화 속에 담긴 독창성과 깊이는 그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지금껏 얼마나 편협하게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어. 그녀는 한국에서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상하이로 돌아가 반드시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국의 성취를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상하이에 돌아온 후 예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한국을 폄하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 문화를 흉내낸 나라가 아니야.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창성을 만들어냈어. 내가 직접 가서 본 것들이 그걸 증명했어. 친구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다음에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변화가 자신이 배운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예나는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자신만의 목소리와 넓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한 나라를 이해한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철학을 배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